분위기 바꿔볼게요. 사면초가 뭔가 곤란하고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3인방 정치인 누굴까요? 첫 번째 인물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의견으로 그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다른 코인도 거래한 것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제명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건 좀 있나요? 그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거짓 소명이나 뭐 거짓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 제명 얘기가 들리네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기구인데 총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국회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는데 그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그에 따르면 최고 징계수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야, 네. 그동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동안 김남국 의원은 이 코인 사태, 이 투자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대처해 왔어요. 그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거라고. 네. 그래서 진상조사를 제가 직접 요청한 거. 네.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 상황만 보면 그거잖아요. 너희 기자들 내가 무슨 코인 투자한지 알고나 지금 물어보냐? 모르지. 근데 뭘 나 의혹을 제기하는 거야? 모르잖아.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면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상임위 중에 했던 거는 몇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고 그리고 몇 회가 많이 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한 적 없다라고 얘기한 게 전부 다 김남국 의원의 말이 맞았으면 제명 공고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일단은 윤리심사자문위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수사기관도 그러네요.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도대체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임위하는 과정에서 몇 번 정도 코인 거래를 했는지 네. 몇 번쯤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본인 말은 두세 번 뭐 했다면서요. 일단 지금 확인된 것만 2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박!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문제인 게 그 과정에서 거래한 총 거래액이 무려 9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박! 그리고 아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나온 얘기로는 자료 같은 걸 전부 다 이렇게 성실하게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고려가 되지 않았나. 저 정도가 되니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공고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총 거래액이 상임위 때 아까 그 영상 잠깐 나왔지만 막 바쁜 손으로 막 자기 휴대폰 만지는 건 봤잖아요. 그 상임위 회의장 내 CCTV 통해서. 그런데 두세 차례 했다는 건데 와 대박 200차례 99억. 와 대박입니다. 그런데 당시 김남국 의원의 입에선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집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다 넣으면 다 라면 먹는 거예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라면하고 만두하고.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 코인으로든.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토탈 얼마예요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좀 잡아주면 좋겠네.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최첨단 메쉬 소재라서. 전혜연 평론가님, 물론 저 뭐 유튜브 방송하고 뭐 그럴 때가 코인을 하고 있었을 때인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저때 화제가 됐던 게 김남국 의원이라는 사람 참 검소하구나, 그렇게 많이들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촉망 맞는 젊은 정치인이었는데 일도 열심히 한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굉장히 검소하다. 37,000원짜리 운동화라는 것이 보통 호화스러운 거 안 신고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국민 위해서 열심히 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코인 거래 논란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코인 시장이 아직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일부 젊은이들은 말 그대로 영끌, 빚까지 내서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봤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지 본인이 상임 시간에 거래를 할 때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김남국 의원도 윤리심사 자문위의 그 제명 권고 그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입장은 안 냈어요? 예, 입장을 SNS에 오늘 올렸습니다. 네. 이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아직도 자기는 나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내포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다음 심사를 내용을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라고 굉장히 좀 불만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네. 향후 남아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설명하고 소명하겠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내용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럼 이건 SNS에 올린 표현은 되게 절제된 표현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걸 조금 우리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나 여기서 안 물러나, 안 받아들여, 갈 때까지 가볼까,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지금 읽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제된 표현을 써서 유감을 표한다라고는 했지만 본인의 윤리위의 소명 절차에 또 적극 임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적 의견을 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산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전체 회의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사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단계에서도 소명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소명에 있어서도 이 어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거나 입증 사실을 내지는 않았다는 점이 또 이렇게 족쇄로 작용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입장 변화를 거쳐서 윤리특위 단계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지 여부도 한번 열어놓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국회 본회의 사안입니다. 이게 의원의 어떤 신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결정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예, 윤리특위에서 또 최종적으로 이 안을 내게 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본회의에 이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 이 요건도 전체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이게 가결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요건 또한 높게 설정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 그래픽 잠깐 볼게요. 본회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살 여탈권을 지금 이제 동료 의원들이 쥐고 있다는 건데 200명이 찬성해야 된다는 건데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200명 찬성을 하려면 관건 이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장윤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일단 제명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고요. 윤리특위에서 전체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가 확정이 돼야 그다음 본회의 표결로 가는 겁니다. 이제 윤리특위 전체회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윤리특위에서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자문위 결정하고 윤리특위 결정이 다른 경우가 워낙 많아서요. 그래요. 일단 그걸 넘는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본회의 표결로 가게 될 텐데 이 표결에서는 지금 일단은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에서는 이제 제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은 지금 어떤 특별한 입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결국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정의당 나머지 다 합쳐도 최소 민주당에서 160에 69명은 이탈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유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거는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뭐 이제 우리가 뭐든지 최초라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이게 만약에 제명이 되면 김남국 의원이 이 국회에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5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제명이 된다면 두 번째가 되는 건데요. 아, 그럼 누가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 역사상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처리된 의원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1979년 10월 달에 김영삼 의원이 제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 아하. 그리고 제명 직전까지 갔던 의원들도 두 사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네네네. 2011년에 강용석 당시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아나운서 이른바 그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돼서 네네. 그때 윤리특위에서는 제명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2015년에 네.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네. 그때 성폭행 혐의로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때 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로 했었는데 표결 몇 시간 직전에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서 통과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들으신 표현대로 공은 즉 칼자루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운명을 쥔 칼자루는 민주당이 쥔 형국이 됐어요. 과연 자율 투표로 갈지 만약 이제 물론 윤리특위 전체 회의 결과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혹시라도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